오늘은 또 가뜩이나 부동산 업계의 이 희소식이라고 할 만한 얘기죠. 취득세 소급 적용 기한이 정해졌죠. 8월 28일인가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소개도 안 하고 딱 옆을 봤더니 나오신 분이 상당히 뻘쭘해하는 듯한 표정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진행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천회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래요. 우리 이용기 감독이 비웃고 있습니다. 앞에서. 네, 안습이네요. 안습. 네. 자, 오늘 치솟는 전셋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좀 있으면 이제 산업 2부로 확대 개편이 될 건설부동산부의 임유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취득세 소급 적용한다 얘기하니까 소개도 안 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무례를 범한 것 같아요. 전례를. 아닙니다. 네. 이 방송에서 ABCD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참 아직까지도 이게 안 익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빠따를 맞으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건설부동산소 임유진 기자와 함께 전셋값 치솟는 전셋값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봐야 될지 이 전세 얘기는 너와 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말 그대로 전세 대란입니다. 치솟는 전셋값.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점심 약속되어 있는 황국상 기자가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고 있네요. 제가 방송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치솟는 전셋값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전셋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네. 14개월 연속 상승세인데요. 서울의 경우 62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미 지난주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에서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 달 전보다 1.01%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0.2%, 7월 0.39%, 8월 0.67%, 9월 0.84%를 기록한 데 이어 점차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나요? 네, 한 달 간격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정말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을 이제 존경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분보다 전세를 오래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위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시면 이렇게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딱 뵈니까 그 주변에 평가 그 화면바를 되게 잘 받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앵커 간지가 난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좀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는 한번 좀 이렇게 종합뉴스 진행 이쪽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유 반장님이랑 함께. 제가 몇 번 이렇게 시도했는데요. 네가 무슨 뉴스냐 한마디로 너는 그냥 이렇게 쇼를 해라. 네. 편안한 진행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듣고 이제 접었습니다. 자,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1억 5천짜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3, 4천만 원 올려달라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날벼락이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점점 밀려나는 전세 난민들 생긴다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수도권 전셋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까지 이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시달렸던 인천 청라나 영종에서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빈집은 많아도 전세 물량은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전세 물량이 귀해지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2천만 원 가까이 뛰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치솟아도 그마저도 거래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 난민의 행렬들이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치솟는 건 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물량은 점차 줄고 있지만 이 전세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임대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이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이 8.28 대책을 발표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요.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점차 이 전셋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라 이런 데 보면은 좀 집값도 많이 빠졌고 미분양도 좀 있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전세는 없고 그나마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전세 대란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딱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집이 있는 그 소유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게 좀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세는 계속 오르는데 뭐 업계는 상당히 좀 불황이다. 이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앞뒤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사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산업까지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건설사들 실적이 어떤지 우리 건설주를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건설 등 3개사는 지난해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대림산업, GS건설 등 나머지 대형 건설사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까지도 좀 부진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실적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하신 줄 알았더니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설업계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실적이 오른 곳이 있다고요. 요거 눈에 띄는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렇게 장기 불황 속에서도 실적이 오른 곳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업계 2위인 이 삼성물산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이 3분기 모두 3조 3,8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7.4%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일감을 많이 수주한 게 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인데요. 삼성물산은 올해 해외에서 모두 15건의 공사를 따내서 99억 9천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이 해외 수주 실적 1위인데요. 특히 몽골 철도건설공사 그리고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 등 이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함께 늘었습니다. 참, 역시 삼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예. 현대건설은 어때요? 좀 1위가 현대건설이죠? 그렇죠. 네. 이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은 이 3조 5,349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15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알루미나 재련공사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또 대우건설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2조 6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8% 감소한 수치인데요. 영업이익은 8.1%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발음이 참 좋으세요. 발음이.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반면 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곳들도 한번 좀 얼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희소식을 들려드렸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네. 업계 4위인 대림산업은 올 3분기 1조 6,9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19.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 부문에서 타격을 받은 데다가 원가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업계 6위인 GS건설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3분기 매출은 2조 4,292억 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건 이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영업 손실이 7,468억 원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적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삼성물산은 좋았고, 엔지니어링은 나빴고, 요 두 회사, 물산이 엔지니어링을 흡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업계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쯤 좀 가시화될 걸로 우리 임 기자가 딱 기고만장 기자실 오면 이렇게 콕 찍을 땐 찍을 수도 알아야 돼요. 좀 얘기가 좀 구체화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아,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썰로 많이 그러니까. 나왔던 이야기라서 사실상 가시화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가셔야 건 하나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에버랜드가 이 부동산 관리 사업을 어디다 팔았죠? S1한테 팔았죠, S1. 오늘 S1 주가가 많이 오르던데 이게 무엇냐면은 지금 삼성그룹이 그룹 전반적으로 이 사업부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전문화할 때는 전문화하고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재용, 이부진, 뭐 이서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거다 이렇게 뭐 후계 구도가 좀 앞두고 사업부 개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그 얘기도 얼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삼성의 전자 금융을 앞세운 어떤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이제 강화되는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이런 그 사업부 간 이동이라든가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뭐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저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요새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회사를 삼성물산이 가져간다 했을 경우에 물산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따져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묘하게 삼성그룹주가 다 빠지네요. 네. 희한한 날이네요. S1만 오르네, S1. 네, S1만 10%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이 이렇게 안 좋으면 네, 중소형 건설사들 어떨지는 안 봐도 뭐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시공능력 평가 순위 21위 건설사죠. 경남 기업이 지난주 두 번째 워크아웃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지 2년 만인데요. 최근 다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워크아웃을 또다시 신청한 겁니다. 경남 기업의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렇게 국내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 수주도 여의치 않자 이 자금난에 허덕이게 됐고요. 이를 막기 위한 차입금도 쌓여간 겁니다. 네, 참 뭐 어차피 덩치 작은 저 선수들이 더 힘든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고. 자,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 경남기업 두 번째 또 역학 신청을 하면서 참 안타깝게 됐는데 자구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좀 어때요? 자구책이 좀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남 기업은 이 채권단으로부터 1,000억 원의 이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급한 불은 우선 끈 상태입니다.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베트남, 이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72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경남 기업뿐 아니죠. 적자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이들 역시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서울역 GS 역전타워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건물 등 이 자산 매각을 이미 추진했고요.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 소재 사옥 두 채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또 SK건설 역시 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경남기업 피 같은 베트남 랜드마크 72, 72층인가 보죠? 얼추 보니까 이게 1조짜리라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투자자들도 기업의 앞날이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경영을 하고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이나 CEO들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경영을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뭐 경남 기업이 이렇게까지 뭐 어려워질 것을 알았다면 그 오너나 CEO들이 무리하게 베트남 가서 어차피 뺏길 저 랜드마크 타워를 지었겠습니까? 뺏길 텐데.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또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정말 냉정하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내 회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했다가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또 기구만장 기자실은 또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계 위기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임유진 기자 이제 다니시면서 업계 관계자들한테 밥 얻어먹기 더 힘들지 눈치 보이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막 한 끼에 3만 원 내지 4만 원짜리 이렇게 딱 찌개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반주 한 잔 들어갔다면 요새는 이제 10,000원 내지 2만 원짜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10,000원 이하로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새 좀 어떻습니까? 좀 눈치를 좀 많이 좀 봤나요? 어때요? 네,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자,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 계류 중인 뭐 부동산 법안들, 지난번에 왜 건설 부동산 관련 단체들이 와가지고 국회에서도 막 호소문도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 혹시 바로 다녀왔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네. 주택 관련 26개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호소문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서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 경영자협회, 전기공사협회 같은 이 부동산 관련 단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왜 이렇게 단체가 많나요? 네, 이렇게 이들이 한데 모여서 호소문을 낸 거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건설과 부동산, 이 연관업계가 모두 모여서 빈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부동산 분은 제가 이렇게 출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업계가 어려운데 이렇게 단체가 많잖아요. 이 단체도 M&A 돼야 돼요. 단체도. 어려울 때는. 아니, 여기 건설사들이 다 회비 내거든요. 회비 내는데, 이제 단체 숫자가 줄면은 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하나 선뜻 이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을 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업계에 출입 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이 협회들도 좀 M&A 해가지고 좀 한 5개 이내로 좀 딱 정리되면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고 힘도 더 받고.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도 막 몇 개예요, 이게 몇 개죠, 지금. 18개 단체를 비롯해서 전기공사협회. 정말 여기 다 이 협회장님들 이제 또 업계에 계시다가 또 이제 하시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업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슬림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들 좀 중요한 것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 4.1 부동산 대책부터 8.28 전월세 대책까지 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수직 중축 리모델링 허용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이 취득세율 인하 역시 이 소급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을 계속해서 거듭했죠. 네. 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초 전문가들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서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바로 당정 협의를 가졌죠. 이 취득세 인하 같은 이 부동산 법안의 이번 달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취득세 인하 대책의 이 소급 적용 시점이 관건이었는데요. 안전행정부는 이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했는데 이 새누리당은 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8월 28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고요. 오늘 안행위 의원들뿐 아니라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택 관련 법안들을 집중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또 주택 바우처 도입 등 9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취득세 연구이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저때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취득세 소급 인하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자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소급 적용이 됐고 이제 이렇게 6억 원 이하는 1%, 뭐 9억 원 초과는 3%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 취득세제 관련 이 변경이 좀 이 시장에 좀 많이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뭐 어떻습니까? 좀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좋을 텐데. 그렇죠. 당장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네. 한두 푼이 아니니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즉에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게 6월 말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네. 이제 침체를 보이면서 이제 거래 살려보겠다고 8월 28일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이제 와서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이제 넉 달 동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거래 시장이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요. 또 부동산 법안의 처리 지연에 따른 이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달 안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는 이 기구반장 기자실은 오늘 처음 출연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때요? 좀 이렇게 처음 출연해 보니까 좀 어설프죠 아무래도 이 코너 자체가 어때요 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개선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워낙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네.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기고만장 기자실이라든가 이런 생방송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이렇게 살찌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건설부동산부 임유진 기자와 함께 전세 대란 그다음에 이 전세 대란 내지 또 이 건설부동산 관련 제도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 부동산 시장 전세 대란 계속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나요? 대책이 별로 안 보이는데. 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소 이제 당분간은 이 전세 대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좀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죠? 빌려서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이게 대세를 바꾸기는 참 쉽진 않은 게 또 우리 세상살이고 세상 인심인데. 알겠습니다. 저라도 여유가 생기면 집을 좀 사야 되겠네요. 여유가 생기면.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